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취중잡담 25회 2월 25일 날 녹음되는 취중잡담 25회 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 생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축하를 한다고 말을 하던가. 미안해. 깜빡했어요. 이런 네. 시큰둥쟁이. 알았어요. 네, 저희 연휴 끝나고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올리셨다고요? 살다가 보니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저 연휴 첫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 들어갔죠. 네. 셀프 주유소라 제가 기름을 다 놓고 나오는데 갑자기 주유원이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래 봤더니만 그 주유원이 갑자기 제 차 앞을 가리키면서 왜 번호판이 없냐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아니 번호판이 없을 리가 없잖아.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봤더니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120 다산 콜센터 모든 걸 알려주는 거기에 잽싸게 전화를 했죠. 네. 아니 내 차 번호판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뜸하는 얘기가 세금 안 낸 게 있네요. 그래서 아니 세금 안 낸 건 없다 내 기억상으로. 그렇죠. 보통 세금 안 내면은 미납자들 번호판을 떼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경찰서에 빨리 가서 신고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만 이게 연휴 첫날이라 그런지 당직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번호판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도 황당하게 도대체 어떤 차냐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만 되게 이쁘게 떼갔대요 번호판을.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신고를 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연휴 기간에 이제 친척들 인사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전할 일이 많다. 운전 어떻게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훔쳐간 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 제가 사는 곳이 은평구인데 은평구 안에서만 몰면이야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지역구에 가서 경찰한테 걸리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래요. 300이요? 네. 그리고 혹시 접촉사고라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된대. 근데 그 뒤에도 번호판이 없어요? 뒤에는 있죠. 그럼 된 거 아니야? 뒤에는 거 떼가지고 앞에다 달아. 그게 안 된다니까. 뒤에 거는 봉인이 돼 있어서 기계가 없으면 아예 뗄 수가 없게 돼 있고 앞에 거는 그냥 돌리면은 뗄 수가 있게 돼 있대요. 번호판이 뭘로 돼 있어요? 뭐 철판으로 돼 있나? 응, 철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연휴 기간에 이제 운전을 못 하고 월요일 날 회사에 잠깐 이제 반차를 써서 가가지고 번호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의 한 4만 원이 들더라고. 시간은 한 3시간 걸리고. 그럼 연휴 동안에는 운전 안 하셨겠네?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다녔죠.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애들 끌고 아버지 집 갈 때도 그렇고 저기 처가 갈 때도 그렇고 매번 택시를 부르려니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 꼭 차 앞에 번호판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맨홀 뚜껑 막 쓰리해가지고 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서 파는 사람한테 쓰리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장님 차 대포차 아니에요? 무슨 대포차야. 10년이나 넘게 탄 차인데. 10년간 대포차를 몰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귀한 분들 모셔놓고 부장님이 넋두리를 들을 수 그러니까 있을 잡담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네.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우리 취중잡담 애청자 분들도 꼭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를 드렸고요. 예. 저희가 이 우중충한 홍대 녹음실을 떠나서 물 좋은 삼성동에 왔어요. 목소리가 우중충하네. 감기 걸려서 그래. 그러니까 삼성동 아셈타워에 왔죠. 그렇죠. 아셈타워에 왜 왔을까요? 인터뷰하러 왔죠. 뭘 왜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왔냐고. 보통 분들은 이제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오늘은 원정을 왔습니다. 네, 물 좋은 아셈센터에.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로레알 하면은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네. 진짜 우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로레알 코리아에 오늘 저희가 방문을 왔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대로 로레알 브랜드 자체는 상당히 유명하지만 로레알 코리아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레알 코리아의 HR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남수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부장님 좀 로레알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로레알 코리아 인사부의 채용 매니저로 근무하는 이남수 부장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희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된 로레알 그룹의 한국 지사로 랑콤, 키엘, 입생로랑, 뷰티, 비오템 등 과학 혁신에 기반한 16개 브랜드를 4개의 사업부, 백화점 사업부, 시판 사업부, 헤어살롱 사업부, 병원 약국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R&D 테스트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로레알 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을 위한 재취업, 커리어 캠페인 워킹맘, 두 번째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사이언스 오픈랩, 그룹홈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로레알이 세계적인 회사라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인원이랑 로레알 코리아 인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한 자료가 있고요. 2014년도에 발표된 기준을 보면 글로벌이 보면 거의 7만 7천 명에서 7만 8천 명에 상회하는 인원들이 있고요. 전 세계 130개 나라에 오피스가 있으며 그렇군요. 한국에는 약 한 1,4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상당히 많군요. 네. 예. 아까 잠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여성 관련된 가족 친화 우수 기업 이런 데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기업 문화가 좋은 이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한 기업 문화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큰 장점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로레알 코리아에서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이제 실천하는 인사 정책과 여성 인력 채용과 육성에 앞장서는 가족 친화 경영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남녀 평등 조직 문화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온 결과 2008년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부양가족 지원 제도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0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러면 로레알에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실제 어떤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나다녀 보시면 여성 직원이 참 많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뷰티 이제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또 업무 특성상 비즈니스 특성상 여자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로레알 코리아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전체 임원의 70%를 상회하고요. 여성들이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많아서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인력의 비율이 약 80% 이상이며 이사급 이상의 여성 임원 수가 14명에 달하는 등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와 승진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사무실에 올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겁니까? 네, 문은 원래 이제 잠겨져 있고요. 예.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출입 패스가 작동이 안 되고요.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이제 평일에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허가된 사람만 꼭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로레알 코리아 같은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구직자 입장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기업, 공기업과는 달리 로레알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때부터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맡아서 스스로를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점과 영어 성적과 같은
수치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턴십, 그 다음에 마케팅 공모전 등을 통해 직무 역량에 대한 차별성과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네. 양식 자체도 네. 국내 기업들이랑 좀 차별화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력서는 이제 영문 그리고 국문 이력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국문 이력서는 저희 회사에서 전달해드리는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예. 영문 이력서는 이제 자기가 자유 양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문 이력서든 영문 이력서든 자기의 본인의 경력 기술을 중심으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포지션의 펑션에 맞게 잘 기술하는 것이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구직자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입사는 상당히 희망하지만 난 영어가 좀 네. 딸려서 난 제2 외국어 실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고민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진짜 외국계 기업 입사하려면 이런 외국어 실력이 뛰어야만 되나요? 외국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면 좋은 건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입사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해서 영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레알 코리아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나 이런 커트라인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어 면접 같은 걸 따로 보시나요? 토익 성적은 참고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토익 이외에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 성적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면접할 때 반드시 영어로 저희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직종을 다 영어 면접을 실시하는 건가요? 전 직군에 관련해서? 전 포지션에 대해서 영어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영어 사용 능력은 그 업무와 그 관련성을 따져서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 같은 거를 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지방대나 이런 약간 그 스펙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입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나요? 면접에 이제 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분이 향후에 일하게 될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면접 후보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확신을 주는 사람이 면접에 합격되고 입사를 할 수 있는 게 전체 그림이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하신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든지 퀄리피케이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서 최근에 불고 있는 탈스펙 로레알 코리아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경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합격을 위한 면접 포인트가 면접 포인트라 생각하신다면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국내 기업에서 일단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이런 친구들도 좀 있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관련 직무 경험이라면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크게 개의치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입사하게 됐을 때 본인이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한 그런 걸 줄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에서 적응하려면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좀 특출나야 된다, 특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신은 이제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어떤 국내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창의성, 어떤 독창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이제 개성이 강하고 개성이 있는 분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로는 좀 이렇게 다르게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독창성과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이 지금까지 면접 보신 구직 지원자들 중에 혹시 아까 얘기하셨던 창의성이나 독창성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실무 면접 때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으로 어떤 시각적인 전달 방식과 또 프레젠테이션 전달 방식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PT 면접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PT 면접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영어를 이제 사용해서 PT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어 아닌 한국어로 이제 PT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해당 사업부의 특정 주제를 통해서 후보자가 준비를 한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합격자 중에 이제 PT 면접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실무 면접 때 본인이 경험한 업무, 향후에 여기 하게 될 업무를 적절하게 이제 섭렵할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알려주고 후보자는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확신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는 시간을 어느 정도?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분들께서 업무도 하셔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제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 하면 뭐 한 2, 3일 뭐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예, 뭐 길게는 일주일 줄 때도 있고요. 일주일까지? 뭐 주말을 껴서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또 구직자들은 이런 좀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은 그 취업 정보, 채용 정보를 좀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들을 하는데 네. 팀장님이 이런 정보 좀 잘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관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외국계 회사의 이제 그 채용에 대한 공고를 특정으로 이제 공고를 하는 온라인 잡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이렇게 얻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로레알은 주로 어느 사이트에 올리시나요? 특정 사이트를 제가 언급하기 곤란하고요. 네, 외국계에 이제 지원하고 외국계에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링크드인? 제가 말한 건 이제 한국 사이트도 포함해서 말한 거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말고도 혹시 인맥이 있어야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인맥도 많이 작용하나요? 이제 요즘에는 인맥이라기보다는 직원 추천제라는 제도가 각 회사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직원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추천이 되고 지원을 하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되고 최종에는 합격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인이 추천했다 해서 특정인이 또 이렇게 합격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로레알 코리아에 입사하고 싶으면 로레알 코리아 다니시는 직원분들이랑 좀 친해지면 좀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근데 직원 추천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 이제 회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이 후보자 또한 잘 어울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되는 이제 사전 지식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적합자를 추천할 수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서 외국계 기업, 특히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직원 추천체를 통해서 추천됐다고 해서 면접에 100% 통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로레알 코리아에 대해서. 근데 채용하는 과정 중에 모의 게임을 또 진행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형식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즈니스 게임이고요.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로레알은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게임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다양한 직무 분야를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로레알 그룹과 뷰티 산업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다양한 평가 요소들에 의해 부여되는 최종 점수를 통해 자신이 로레알의 기업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 수 있고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어떤 직무 분야가 자신에게 최적의 진로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서 지원자 여러분들의 성장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리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간단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온라인 비즈니스 게임이고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게임이고요. 영어로 기반된 텍스트 위주의 비즈니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굉장히 방대한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본 게임을 통해서 로얄을 좀 미리 사전에 섭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리빌이라는 게임은 일반인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로얄 내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군요. 예, 지원자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모든 지원자가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 이제 인터뷰를 지났을 때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로레알 코리아 홈페이지나 이런데 좀 데모 게임이라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데모 게임이라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좀 구직자들이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취중잡담 애청자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로레알 코리아가 올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전에 잠깐 이제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포지션에 대해 상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어떤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신입 사원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로레알의 혁신적인 이제 저희 비즈니스 게임 리빌 또는 다른 마케팅 공모전인 브랜드스톰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판단되면 저 채용으로 될 수 있고요. 또 로레알은 업무 연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 및 열정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으니 항상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하고자 노력하신다면 많이들 정보를 이제 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과 조금 이제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턴 채용 규모도 결정된 게 없으신가요? 인턴은 저희가 여름 이제 썸머 인턴, 겨울 윈터 인턴 이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썸머 인턴은 7월달, 8월달에 이제 2개월. 그다음에 윈터 인턴은 저희가 1월달, 2월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전형이 시작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보통 전형은 저희가 이제 국내
온라인 잡 사이트라든지 어떤 채용과 관련된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쪽으로 공지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제 대략 이때쯤 보면 나오겠다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전형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지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만나서 면접을 통해서 다음 면접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발을 이제 하고 있고 이력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를 이제 좀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인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턴 규모는 20명에서 30명 연간. 두 개, 합쳐서. 서머랑 윈터 합쳐서 20명에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혹시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정식으로 입사하는 비율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우수한 인턴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마케팅 공모전인 브랜드스톰을 통해서 입사하신 분들은 정식으로 이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래알은 영탤런트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영탤런트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채널로 이렇게 입사하시게 되는 걸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알이 되게 유명한 외국계 기업인데 그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직을 또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경력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저희는 항상 환영하고요.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정말로 역량과 본인 가치관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항상 외국계에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적인 이직이라든지 본인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계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어떤 영어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Human Sensitivity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 7가지 컴피턴시 중에서 그 부분에서 특히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또 질문이 생각이 나서 지금 부장님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저희 회사도 다른 회사들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나눠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실현을 했을 때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재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업무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장님이 마지막 저희 그 취중잡다 애청자들한테 로레알의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로레알은 뭐뭐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는 로레알은 아름다운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을 도모하는 글로벌 뷰티 회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뷰티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본인의 꿈과 가치관을 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친윤잡단 애청자 분들 중에 로레알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레알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셔서 채용 공간인지도 열심히 살펴보시고 또 저희 부장님한테 한번 연락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조언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참 재미난 글을 읽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애청자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은데요. 혹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알겠어요? 원고에 없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당황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술을 끊는다던가 담배를 끊는다던가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결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텍사스의 심리학 박사가 연구한 결과 오히려 그게 성공 확률을 낮춘대요. 나쁜 습관 없애는 성공 확률을 낮추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심을 하는 게 오히려 나쁜 습관을 빨리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깨무는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으면 손가락을 깨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가중되니까 그게 아니라 손가락을 깨물고 싶다는 생각이 손가락이 아니구나 손톱이구나 손톱을 깨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악력기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또 혹시 술 생각이 난다고 했었을 때 마셔야죠 그냥 마시면 안 되고 대신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심을 해야 나쁜 습관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게 훨씬 더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사탕을 먹어라 이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죽겠다니까. 내 목이 그래서 낫지가 않아. 응? 아니 담배는 제가 피우는데 왜 목이 안 나요? 옆에서 피니까. 아니 전 떨어지고 싶은데 자꾸 따라오잖아. 외롭다며. 아무튼 담배 끊으세요. 네.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이 PD는 춤을 추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네, 로레알 코리아에 와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이 부장님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무리하세요 이제. 제가 하면 돼요? 네. 오늘은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좀 짧지만 그래도 로레알 코리아에 이해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